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티커 심볼로는 CRDO입니다. 네, CRDO. 아마 최근에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정말 수직으로 이륙을 했거든요. 저도 자료 보면서 차트를 봤는데 이건 그냥 올랐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발사됐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나왔죠. 보통 실적이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크레도의 경우는 그 단어로는 한참 부족하고요. 어닝 블로우아웃, 그러니까 모든 예상을 그냥 폭파시켜버렸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기업을 저희가 좀 긴급하게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 이런 한 줄짜리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아주 많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주가 폭등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동력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는 겁니다. 경이로운 실적은 물론이고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이 대체 뭔지, 그리고 AI라는 이 거대한 산업 지형도 안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뜨거운 주식이 올라탈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차가운 현실,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까지 샅샅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열풍의 진원지, 바로 실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72% 증가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272%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니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다. 272%. 보통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인데 이건 뭐 이미 빠르게 달리던 말에 제트 엔진을 달아버린 적이죠. 하하, 제트 엔진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주가를 이렇게까지 폭등시킨 진짜 주인공은 이 놀라운 과거의 실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니, 272% 성장도 지금 믿기 힘든데 이것보다 더한 게 있었다고요? 그 말은 시장이 과거 실적 이상의 무언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체 뭐였죠? 바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였죠. 아, 가이던스? 네. 주가는 항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먹고 자라니까요. 크레도는 다음 분기 매출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3억 3,500만 달러에서 3억 4,500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와, 이건 시장에 대고 거의 외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성장세는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속 페달을 밟을 겁니다 하고요. 이 엄청난 자신감이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하, 이제야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과거 실적으로는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해 보이고 또 미래 가이던스로는 성장성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심어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비용 통제가 잘 안 돼서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속빈 강정은 아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크레도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비갭 기준 총이익 마진,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팔 때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이익률이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 수익성까지도요? 네, 이건 회사가 단순히 몸집만 막 불리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규모의 경제라면 많이 팔면 팔수록 네, 많이 팔면 팔수록 개당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적인데요. 매출, 미래 전망, 수익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그렇죠. 그럼 사업의 근간이 되는 고객 쪽 상황은 어떤가요?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고객을 추가했다고 발표했거든요. 하이퍼스케일 고객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공용 기업들을 말합니다. 아, 그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이런 최상위 포식자 중 한 곳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했다는 건 크레도의 기술력이 이 업계의 끝판왕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뭐랄까 공인인증서나 다름없는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뭔가 함정은 없을까요? 제가 자료 한쪽 구석에서 고객 집중도라는 단어를 봤거든요. 아, 네. 모든 매출이 소수의 큰손 고객에게서 나온다면 그중 한 곳이라도 계약을 끊거나 주문을 줄여버리면 회사가 크게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크레도가 가진 가장 명백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역시. 상위 4개 고객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4개의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죠. 90% 이상이요. 와, 정말 높네요. 네. 기둥 하나하나는 정말 튼튼하지만 만약 그중 하나라도 균열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빠져버리면 건물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기둥이라는 게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장의 절대 강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한번 쓰기 시작한 핵심 기술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양날의 검이다. 네. 고객사들의 충성도가 높고 또 다른 기술로 바꾸는 전환 비용이 크다면 이 집중도는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 기반, 즉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고객사들이 더 좋거나 더 싼 기술을 가진 경쟁사를 찾아서 떠난다면 크레도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건 크레도가 계속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질문은 다시 기술력으로 돌아오네요. 이 거대 기업들이 다른 대안도 많을 텐데 크레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료에 서데스라는 말이 나오던데 솔직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약간 외계어처럼 들릴 것 같거든요. 하하, 맞아요. 서데스, 고속직렬화 역직렬화 기술의 줄임말인데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방 안에 있는 수많은 가구들을 한 번에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구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트럭에 실어 보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착해서 보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뭐가 어디 갔는지 찾기도 힘들 거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가구를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 한 대에 차곡차곡 잘 실어서, 즉 직렬화해서 고속도로로 한 번에 보낸 다음 목적지에서 다시 원래대로 완벽하게 꺼내서 배치하는 역직렬화하는 겁니다. 아하. 서데스가 바로 데이터 세계에서 이 컨테이너 트럭 운송 시스템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한 줄로 착착 정리해서 초고속으로 그리고 오류 없이 멀리까지 보내는 핵심 기술인 거죠. 와, 비유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데이터를 고속도로에 태우는 최첨단 운송 시스템이다. 그럼 크레도는 이 기술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건가요? 이 서데스 기술을 심장으로 삼아서 여러 제품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능동형 전기 케이블, 즉 AEC라는 게 있고요. AEC. 네. 그리고 광신호를 처리하는 광학 DSP, 또 데이터 전송 신호를 깨끗하게 증폭시켜주는 PCI 리타이머 같은 것들이죠.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이 제품들의 공통적인 강점이자 시장이 열광하는 포인트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엄청난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전기까지 아껴준다. 맞습니다. AI 칩들이 점점 더 괴물처럼 전기를 먹어치우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라도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기 요금이라고 들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능은 높여주는데 전기세는 아껴주니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으니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크레도가 AR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료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평가하던데요. 네, 그 평가는 아주 정확합니다.
크레도는 AI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요? 네, 바로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 병목 현상입니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요? 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처럼 데이터끼리 막힌다는 그런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AI 하면 엔비디아의 GPU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두뇌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천재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종이 비행기에 쪽지를 날리는 것밖에 없다면 그 천재 집단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GPU라는 두뇌는 너무 똑똑해졌는데 그 두뇌들을 연결하는 신경망, 즉 네트워크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 수만 대를 모아놨는데 그 차들이 전부 좁은 비포장 도로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크레도의 기술, 특히 앞서 말씀드린 A3C 같은 제품들이 바로 그 비포장 도로를 왕복 16차선 아우토반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우토반으로요? 네. 기존의 구리 케이블은 거리가 조금만 길어져도 신호가 약해지는 명확한 물리적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크레도의 기술은 훨씬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더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구현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GPU를 투입할수록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맞습니다. 두뇌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연결할 신경망이 더 촘촘하고 빨라져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AI라는 파도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 파도를 탈 수 있게 해주는 서핑보드를 만드는 크레도 역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한 크레도의 제품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 즉 밸류 체인 안에서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부품사 같은 그런 역할인가요? 아주 중요한 다리, 교령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리요? 네. 한쪽에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AI 칩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마존, 구글처럼 그 엔진을 가져다가 실제 자동차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네네. 크레도는 바로 그 엔진과 자동차 본체를 연결해서 엔진의 힘이 바퀴까지 손실 없이 전달되게 하는 핵심 구동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다리, 이 구동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중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쪽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미래 성장성은 어떤가요? 지금의 기술 우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크레도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속도는 800기가비트, 즉 800G시대라고 하는데요. 800G요? 네. 그런데 벌써 시장은 그 2배인 1.6테라비트, 1.6T, 그리고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와, 정말 빠르네요. 크레도는 바로 이 미래 기술 로드맵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일 그리고 모레의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강하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완벽한 회사 같아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고 기술력도 독보적이고 실적으로 증명까지 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58%나 올랐는데 이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평가 논란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요. 주가 수익 비율, PE나 주가 매출액 비율, PS 같은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현재 크레도의 주가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요? 네, 자료에 나온 분석 중에는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선행 PE 비율이 200배를 넘는다는 것도 있어요. 200배요? 네, 200배요. 우와, 솔직히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면 그냥 서류를 던져버릴 수도 있는 숫자죠. 그건 거의 향후 12년, 아니 20년치 성장을 지금 주가에 다 끌어다 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시장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정신인가요?
하하, 그렇죠. 시장은 그걸 성장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비싼 가격은 앞으로 크레도가 보여줄 상상 이상의 성장에 대한 뭐랄까 입장료라고 보는 거죠. 미래를 위한 비싼 입장료다. 네, 예를 들어 향후 연간 매출이 85% 이상, 주당 순이익이 83% 이상 성장할 거라는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200배라는 숫자는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에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전형적인 성장주 투자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을 때 투자자가 반드시 각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길게 이야기했던 고객 집중도 위험입니다. 네, 소수의 큰손 고객. 네, 회사의 운명이 소수의 고객에게 달려있다는 점. 둘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뜨겁고 돈이 된다는 걸 다른 기업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특히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자금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반도체 공룡들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크레도의 자리를 호시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마음먹고 덤벼들면 정말 위협적이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이 주식의 베타 값이 2.62에 달해요. 베타가 2.6이요? 네, 베타가 1이면 시장 지수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2.6이라는 건 시장 전체보다 변동성이 2.6배 이상 크다는 의미입니다. 와,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쉽게 말해 시장이 1% 오를 때 2.6% 넘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1% 내릴 때는 2.6% 넘게 폭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AI 투자 심리가 조금만 식거나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이 주식은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주식은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크레도의 주가 급등은 한마디로 완벽한 실적이라는 현실과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는 구조적 성장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최근의 실적이 그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임을 숫자로 증명해낸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많이 미리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리스크를 감소하고 AI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 잠재적이라는 더 큰 과실을 선점하기 위해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크레도가 단순히 유행을 쫓는 AI 테마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 기술의 핵심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진짜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아, 실체가 있는 기술 기업이다. 네. AI가 계속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멈추지 않는 한 이 회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가 중요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자로서 이 회사를 계속 지켜볼 때 딱 두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리스크와 직결되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소수의 고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 그리고 둘째,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거대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적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크레도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질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연결성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건 거의 정해진 미래에 가깝죠. 진짜 질문은 그 성장의 과실을 최종적으로 누가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과연 크레도는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브로드컴이나 마블 같은 거대 기업들의 도전을 풀이치고 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장기적인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크레도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